안녕하십니까. 정상학원 고등부팀장 안병학입니다. 2024학년도 예비고 1 아이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2024학년도 예비고 1 설명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받았던 것과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받을 것, 이 둘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도 어떤 동기부여로 인해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수학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영어나 기타 암기 과목은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이것을 부모님들께서 아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줍시다 말씀드리려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통계치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모든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보이시겠지만 입학해서 1학년 첫 시험과 3학년 마지막 시험 사이에 성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 개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전체에서 12%, 즉 5에서 4든 2에서 1이든 한 개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12%, 그리고 두 개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2%, 5에서 3, 4에서 2 이런 식으로 두 개 등급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2%뿐입니다. 즉 전체에서 14%만이 한 개 등급이라도 올라가는 경우이고 나머지 86%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대로인 경우도 더 적고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을 진행하면서 각 과목마다 아이들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성적을 올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저희 아이들은 첫 중간고사를 그리고 첫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입학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 준비하고 첫 시험에서 받은 성적을 유지한다. 이것이 분명히 일반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보셨듯이 12% 또는 2%에 해당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고1 때 7등급, 고2 때 3등급, 고3 때 1등급 받은 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최종적으로 시립대에 입학했는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3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쉬는 날 거의 없이 남들 놀 때, 쉴 때 안 쉬고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극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입학하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입학해서 첫 시험 보고 첫 시험에서 받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더 일반적인 전략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했던 공부에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대로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머리가 좀 좋으면 잠깐 공부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중학교랑 비교해서 현격히 시험 범위가 늘기 때문에 좋은 머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 자료 이용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중학교는 보통 교과서 2과에 다이얼로그만 아니면 교과서 2과에 문법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는 교과서는 적으면 1과 많으면 3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과서보다 더 비중이 훨씬 더 큰 게 부교재, 모의고사 이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의 분량이 보통 적으면 정말 적으면 25개 그리고 많으면 50개입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로 중학교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만 넘기면 다 A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야 합니다. 시험 범위는 훨씬 많아지고 시험 문제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저희와 함께 아이들을 지금부터 끌어줍시다.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경화여 중 3학년과 경화여고 1학년 이 둘의 시험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경화여중 3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일부러 경화여고 1학년 교재와 같은 포맷으로 작업을 했고 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입니다. 시험 범위가 다 해서. 그리고 경화여고 1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교과서는 빠져 있고요. 부교재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내려갑니다. 올해 경화여고 1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는 한가가 들어가는데 지문 4개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제외하고 부교재만 지금 이만큼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총 48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험 범위 자체가 정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실력을 만들지 않으면 입학해서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저 범위를 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방금 보셨던 그 시험 범위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 후에는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실력을 만들도록 같이 끌어줍시다. 정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정상호학원 고등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시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주에 한 번씩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앞으로 반배정을 고등부에서 반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10월에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번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마치고 12월 초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반배정을 받고 고등부로 이관된 후에 1월 20일 그리고 2월 17일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반배정을 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이 아닌 때에는 3주에 한 번씩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 학원이기에 그리고 영어가 대입에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영어 1등급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남들이 다 받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그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는 아이들 영어 다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반드시 1등급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정말로 그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매해 7월 7일에 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에서 공유해드린 정보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대입,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뿐만이 아니라 대입을 위한 꾸준한 가이드 그리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의 대입 결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를 포함해서 정말 상위권 대학에 다수의 아이들이 합격한 상황이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같은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의 대입 결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부에는 광주 6개 학교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오고 나면 선배들에게 멘토 멘티를 받아서 학습적 전략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선배들이 줄 수 있는 가이드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목별로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 그리고 시험지의 성향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 멘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신 대비 수업과 정시 대비 수업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내신 대비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안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최저 그리고 정시 둘 다 준비할 수 있게 모의고사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은 내신만 계속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신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 가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수시 그리고 정시 중에 정시는 포기해야 되고 반쪽만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 6개 모든 학교를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학교별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학교별로 수업 진행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반에 2개, 3개 학교가 섞이게 되면 그 시험 범위를 절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노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철저히 학교별로 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을 하는 구간에는 일부 상위권 아이들은 레벨별 반에서 더 빠르게 선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기부 관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일부 상위권 애들만, 대입 결과를 만들 애들만,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만 관리를 해주지만 저희는 모든 아이들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입시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한 것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중3 아이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에서 상대평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는 유지되고요.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유지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까지는 현재 수능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 내신은 1학년 때는 다 상대평가고요. 2학년 때부터 진로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현재대로 폐지되고요. 교사 추천서 현재대로 폐지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보실 것은 입시에서 어떤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시 비율을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40%로 유지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수시가 분명히 더 큽니다. 비중이. 보시면 수시 모집은 78%에서 79.6%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시는 22%에서 20%로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교과는 44.8에서 45.4로 조금 늘고요. 그리고 종합은 23에서 23.2 조금 늡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정시가 줄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교과랑 그리고 종합 둘 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3번 이 자료를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상위 15개 대학 그리고 전체 대학을 비교했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수능, 정시 이 비중을 보시면 상위 15개 대학은 교과가 약 6,000명 그리고 종합이 약 17,000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종합이 교과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로 가면 교과가 14,000 그리고 종합이 28,000 약 2배가 됩니다. 즉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부모님들께서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를 꼭 좀 분명하게 좀 이해하시고 인지해 주시고 아이들을 같이 끌어줍시다 당부를 드립니다. 아이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23학년도까지는 보시다시피 세부 특기 내용에 방과 후 활동을 미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학년도부터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 응견 이것이 이제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건데 500자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추천서를 대체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아이가 입학 후 담임 선생님에게 소위 찍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너무나 불리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활동을 보시면 학업, 인성, 관심 분야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면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인성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보여야 하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 중요한 건 자율동아리 반영되지 않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반영되지 않고 소논문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아이가 어떤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느냐 이것이 동아리 활동에서 꼭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은 교대 쪽을 그리고 봉사, 사회복지과 이런 쪽을 생각하는 아이들한테는 봉사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특기사항은 즉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한 것은 항상 여기 세부 특기사항 또는 행동 및 종합의견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 개인적으로 교외에서 봉사활동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외에서 진행한 봉사가 반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은 진로 적합성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진로로 갈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얼마나 적극성을 보였느냐 얼마나 심도 있게 파고들었느냐 이것이 기록돼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시길 그리고 독서활동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 특기사항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진로와 관련되는 독서활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세부 특기사항을 기록해야 되는 것을 꼭 좀 아이들도 인지해야 되고 부모님들께서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과 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대략 40과목 내의 수업을 듣는데 각 과목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꾸준하게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수월성은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얼마나 뛰어난 성취를 이뤄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은 과목 공부를 학과 과목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기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과목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각 과목에 정말 수업에 충실히 임했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꼭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것이 교사 추천서를 대체하기 때문에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 때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꼭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성, 진취성, 발전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꼭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자율활동은 학업, 인성, 관심 분야 요거를 다 보여줘야 되고 동아리 활동에서 중요한 건 흥미, 관심사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모님들께서도 꼭 좀 기억하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전공이나 진로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이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이것이 기록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이나 탐구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행동한 경험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외 봉사활동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특성상 봉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초점은 공부 쪽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교대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경우는 봉사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에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학과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독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해당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본인이 이해하고 소화해냈는지 그리고 수업 내용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생뚱맞게 아무 책이나 읽고 그 해당 선생님께 기록해주세요 그러면 전혀 맥락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진행한 내용 그리고 진로 이 둘과 다 맥락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아이들이 꾸준하게 독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 2학년 때 한 권도 안 읽다가 3학년 때 갑자기 확 늘려서 읽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2, 3학년 동안 꾸준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1학년 때는 보통 아이들의 진로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주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진로 관련된 쪽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거기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광주 관내에 있는 6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제가 저희 학원에서 8년간 근무하면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또는 학교와 상관없는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 놓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화여고는 광주 6개 학교 중 단연 대입 실적이 가장 뛰어납니다. 매해 상위권 대학을 점점 더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입학 후 성적 향상이 거의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년간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경화여고에 입학해서 1, 2, 4학년 거쳐서 꾸준하게 성적을 향상시킨 아이들은 정말 한 해에 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학년 때 7등급,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1등급 만든 그 아이는 중앙고 아이입니다. 경화여고에서 그렇게까지 극적인 성적 향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화여고에 입학하려면 선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고등학교 선행이 필수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고이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수행에 관련된 경쟁도 정말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 상황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셨고 그래서 최근 3년간 계속 미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여고는 준비된 학생이 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정말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남고 최근에 대입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교 블라인드제가 진행이 되고 나서 저희 광주 6개 학교 모두가 대입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 내신 경쟁이 덜합니다. 상위권 아이들 입학합니다. 하지만 상위권의 층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권 아이들의 실력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것은 교육 당국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 광남고에 입학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남고는 최근에 상위권 아이들이 조금씩 더 입학하고 있지만 하위권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입학하기를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 최근에 대입 결과 확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 교대, 고대, 성대, 연대도 같고요. 최근에 서울대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매력은 입학 후 성적 향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입학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할 경우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학교보다는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학교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경쟁은 분명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남학생이고 아직 고등학교 선행이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광주고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고 대입 결과가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경쟁은 절대 약하지 않지만 경화여고보다는 덜합니다. 내신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고 아이들은 수시로도 많이 가지만 정시로 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학습 분위기를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 양일고 교장 선생님을 2년 전인가 모셔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고에 입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행이 되어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학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이것도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월고 최근에 대입 실적이 확 올라간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시험 문제 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년 전만 해도 초월고에 가면 2등급까지는 크게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3등급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2등급에서 3등급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시험지는 초월고가 단연 높습니다. 아까 경화여고 시험 범위를 보여드렸는데, 경화여고는 시험 범위가 많아서 힘든 것이지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월고는 시험 문제를 정말 어렵게 냅니다. 시험지 총 7페이지 중에 첫 한 페이지를 빼고 6페이지가 거의 다 변형됩니다. 서술형에서 문장을 쓰는 것도, 그리고 배열을 하는 것도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에 있던 문장을 그대로 쓰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조건을 줘서 아이들이 그 조건에 맞게 변형해 쓰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고에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아이는 영어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1학년 때도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변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2학년은 현재 시험 범위를 자꾸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 범위를 기말로, 기말 범위를 중간으로. 그래서 이번 2학기에도 중간 범위가 기말로 누적되면서 시험 범위가 1학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월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수학, 국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어 정말 선행 많이 하고 실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입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전고가 최근에 대입 실적이 가장 좋아진 학교입니다. 본인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태전고로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작년, 재작년 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면서 입학 컷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위권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두텁지 않기 때문에 입학 후에 등급을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아이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그리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전고에 내신을 받기 위해 입학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 학교도 이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6개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이지만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태전고, 광남고, 광주고도 이제는 상위권들이 이전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격차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이는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의 색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고려하셔서 입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를 어디 갈 것이냐, 어디에 입학할 것이냐를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입학해서 얼마나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성적 관련해서 오로지 내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6개 고등학교 어디를 가나 학교에서 준비해 주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정시는 반드시 학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 아이가 입학해서 내신 성적을 얼마나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절대 고등학교는 목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나가는 통과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아이를 이끌어 주십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달라지면 끝이 달라집니다. 저희 정상호 고등부는 정말 아이들에게 급이 다른 결과를 위한 시작점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이 다른 시작점이 결국은 급이 다른 종착점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게 열심히 공부한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저희 정상어학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